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보였어요. 음, 중학교 1학년인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저 이런 거 되게 보는 거 힘들어해요. 네, 저는 그 나이 때 안 그랬는데 솔직히 요즘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어지지 않나요? 학생들 공부하는 게 중학교까지 그게 타고 올라온 건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어, 어쨌건 간에 이제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이게 아이들이 그냥 신경을 안 쓰면은 어떤 대답을 하냐면은 bad 이건 good 이건 간에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만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 이런 특징이 있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차에 치였는데 운전자가 나와서 괜찮냐고 Are you okay? 물어봤더니 I'm fine, thank you and you 하고 있다고 얘기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 특징입니다. 말을 안 해요. 근데 bad이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는 정말로 bad인 거고 그 다음에 누군가는 들어줬으면 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가 좀 잘 되는 시점이었다면은 저랑 수업을 조금만 전에 했어도 이런 거를 표현해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에서 들어주고 싶은 얘기 정말 정말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다 들어주고 있으면은 패턴이 여러 개가 분열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제대로 다져지는 패턴이 존재한 상태에서 그걸 다져놓고 그걸 발판 삼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아이의 말을 다 들어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학원이 늦게 끝났다는 것까지만 들어주고 나서 나머지는 동일한 패턴으로 쭉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시각화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요쯤에서는 이제 제가 한글을 써주고 영어로 써주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대답 같은 거 도와주고 이러는 시점에서 조금씩 들어가면서 조금씩 뭐가 추가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한 요쯤부터인가는 아이가 전부 다 본인이 영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작을 해냈고 질문도 본인이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대답도 본인이 만들어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오늘 영작 위주로 시켰고요. 여기 밀렸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작 위주로 시켰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영작 위주로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랑 한국어의 차이점을 조금 굉장히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한국어는 신텍스가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미라고 하나요? 뒤에 이거를 일단 영어에선 서픽스라고 하는데 한국어에선 이 뒤에가 변하는 게 용언이라고 하나요? 이런 게 막 되게 무쌍하게 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이게 이 자리에 없고 이 자리에 가 있다고 해도 가가 붙었기 때문에 얘는 주어예요. 어디에 가도. 근데 영어는 그렇게 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한국어가 정말 좋은 거다라는 말을 어떻게 뒤집어 놔도 한 16개 나오나요? 4, 4, 16이면? 16개 나오나? 맞나? 그렇게 나올 건데 어쨌건 간에 그렇게 해서 전체 문장이 다 맞아요. 틀린 문장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똑같이 영어로 영작해 놓고 이걸 옮기면은 얘네 중에 한 개라도 자리가 바뀌면 틀려요. 영어와 한글의 극적인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 한국어는 글자 하나하나가 자기가 어떤 품사인지를 말해주는 언어이고 영어는 위치조차도 중요한 언어예요. 딱 맞아 떨어져야 맞는 언어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걸 좀 간과하는 게 위치가 바뀌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것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맞춰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뭐해 뭐를 여기까지는 순서가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근데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그 외 모든 것들은 다 틀려도 된다. 상관없다. 얘는 뒤에 오는 게 좋지만 부사니까 얘네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붙는 것들이 하나 다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얘네는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아이가 지금 이해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걸 연습한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아이가 오늘 너무 지쳐 보여가지고는 좀 텐션을 올려서 수업을 하느라고 숙제를 바로 생성해내진 못했고요. 지금부터 숙제를 생성을 해낼 건데 이런 숙제를 생성을 할 겁니다. 방금 전에 하나 만들었던 게 있는데 설마 여기 그대로 있나? 여기로 안 갔나 본데 잠깐만요. 이건가 보다가 아니라 여긴가? 이거예요. 이렇게 생성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What time did it finish? What time did it finish? 라고 해서 몇 시에 이것이 끝났니? 라는 소리만 듣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에다가 It finished at 7:30. 7시 반에 끝났다라고 되는데 그 그림을 여기다가 같이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그림을 붙여넣고 문장을 집어넣고 타이핑을 해넣고
그리고 녹음을 해서 숙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문장들을.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렇게 해서 질문들, 이제 육하 원칙 관련된 질문들 플러스 알파 정도로 해서 아이가 그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해는 수업까지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이해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려면 숙제를 해야죠. 근데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아이가 숙제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숙제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래서 숙제를 제 재량으로 조금 줄일까 합니다. 아예 놓는 건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문장들은 고칠 필요 없고 기본문만 오늘 딱 그것만 쓰고 끝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암기는 계속 하고요. 그거는 밀리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암기는 하되 소기로 이렇게 쓰는 거, 동사표, 첨삭은 조금 숙제를 줄여주고 싶다라고 해서 그 부분 문자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약 여기까지 드릴게요.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